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티드랩 남순호라고 합니다. 원티드는 직장인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 커리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을 넘어 여러 유익한 리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까지 부킹닷컴 그룹에서 프로덕트 디렉터로 근무하셨고 현재는 페이팔, 벤모에서 프로덕트 리드로 근무하고 계신 거스박님을 모셨습니다. 거스님께서는 4월에 저희와 함께 미국 테크 회사 PM의 역할과 업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연을 진행했었는데요. 해당 강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번에 2차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 강연이 살짝 PM 직무에 대한 개론적이고 전반적인 이야기였다면 이번 강연에서는 부킹닷컴 그룹의 헤드 PM의 제품 개발 및 출시라는 주제로 실제로 거스님께서 부킹닷컴에서 어떻게 프로덕트를 매니징하고 리드하셨는지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거스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 일단은 제 스크린을 쉐어를 먼저 할게요. 혹시 제 스크린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그 소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원티드 측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쁘실 텐데 이거 귀한 시간 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고요. 오늘이 사실은 2차 강연이긴 하지만 1차 강연을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라도 오늘 그 강연은 최대한 이질감이 없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1차 강연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1차는 미국 테크 회사에서 PM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오늘 들으실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친근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30분 정도를 이제 강연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Q&A를 한 30분 정도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조금만 더 해드리고, 오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제 PM으로서 로드맵 설정하는 거랑 이제 우선순위 관리를 특히 미국 테크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몇 분 남으면은 이거는 제가 미국, 한국 여러 차례 강연하면 항상 듣는 질문인데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강연을 할 때 그 목표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원하는 목표는 사실 제가 이제 부킹닷컴에서 마지막으로 디렉터라는 직급을 달고 제 아래 이제 PM 같은 분 15명 정도 있으셨고 엔지니어도 제 팀 안에 한 50명 정도 계셨는데 보통 새로운 PM이 이제 오시면은 저는 한 이틀 정도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저를 따라다니게 하거든요. 그래서 미팅도 다 제가 같이 들어가게 하고 제 바로 옆에 앉아서 채팅도 다 보시고 네, 피드백이 엄청 좋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PM이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쉽다고 하시길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 케이스를 들면서 여러분께서 좀 상상하실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항상 정답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항상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항상 옳다, 그러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조금만 더 간략하게 하면은 일단 저는 좀 2014년에 커리어를 완전 바꾼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미국 왓슨 언더를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2014년에 아이폰이 점점 입지를 다지고 아마존이 좀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테크로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미국에서 MBA를 하고 나서 MBA를 하면서 이제 링크드인 회사랑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PM 경험을 쌓기 시작해서 이제 프라이스라인에서도 PM으로 일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부킹닷컴 그룹 안에서 이제 어소 PM하고 시니어 PM하고 마지막에 디렉터 PM까지 하고 올해는 이제 페이팔이 소유하고 있는 벤모라는 회사에 자리를 옮겨서 프로덕트 리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벤모는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토스랑 좀 비슷한 일을 하는 앱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부킹닷컴 그룹에서 일하면서 좋은 점은 부킹닷컴 그룹 안에 워낙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뭐 뉴욕에는 프라이스라인에도 매달 가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프로덕트나 사업에 따라서 뭐 암스테르담이 이제 부킹닷컴 본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몇 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엔지니어랑 프로덕트 런치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래서 부킹닷컴 그룹 안에서도 이제 B2B2C, 그러니까 B2C나 B2B가 아닌 B2B2C라고 해서 그 파트너를 상대로 호텔 사이트나 앱을 개발하는 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뭐 제가 일하는 파트너가 좀 한 20군데 정도 됐는데 그중에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뭐 에미레이트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뭐 호텔 개발 이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 자체도 손님들한테 어떤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백엔드 단에서 저희가 이걸 컨트롤하고 있지만 그냥 에미레이트 항공사 손님들이 볼 때는 에미레이트 항공사에서 그냥 호텔 사이트도 만들었구나 정도로 해서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도 경쟁자가 아주 많지 않아서 엄청 잘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로드맵 뭐 많이들 얘기하시고 오늘 꼭 프로덕트 팀이 아니시더라도 뭐 사업 개발 팀도 계실 거고 엔지니어 분도 계실 건데 제가 그 로드맵을 설정하기 전에는 좀 교과서적이고 재미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 피라미드를 항상 다시 열어봅니다. 그래서 뭐 비전, 스트래티지, 로드맵인데 이거를 굳이 제가 해석하자면 이제 비전은 저는 사실 이거 그냥 why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니까 왜 이 회사가 저를 선택했고 왜 이 팀에서 제가 리드를 하고 있고 왜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why를 끊임없이 탐구를 하다 보면은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스트래티지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스트래티지는 또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how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이해관계자랑 일을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PM으로서는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그 로드맵 안에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왓이거든요. 그래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로드맵에 맞은 그 아웃컴을 딜리버하는 게 어떤 로드맵핑의 좀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중요한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로드맵을 생각하실 때는 좀 더 기본적으로 왜 어떻게 무엇을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또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이제 로드맵은 진짜 뭐 워낙 자료도 많고 방법도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로드맵 방법이 있지만 고민을 한 끝에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단하게 슬라이드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로드맵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골 세팅이고 그 골 세팅을 하면은 유저한테 얼마나 어떤 페인 포인트를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을 지나시고 이제 당연히 그런 가설에 대한 검증을 데이터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 데이터 분석 후에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실 때는 같이 일하는 이해관계자와 같이 얼라이먼트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틀이 다 짜여지고 뭐 나를 위해서 서포트하는 팀이 많아졌으면 결국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원 뭐 테크 회사에서 자원은 이제 엔지니어링 캐파시티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진 팀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여러 가지의 단계를 정리를 다큐멘테이션을 한번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큐멘테이션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선순위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너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바로 좀 케이스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2019년에 이제 1월 3일인가? 그래서 이제 1월 1일 연휴 끝나고 책상에 앉자마자 제일 처음에 열어봤던 화면이 이겁니다. 근데 뭐 화면으로 보면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2018년 11월, 12월 좀 많이 슬로우한 편이긴 합니다. 미국에서 땡스기빙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좀 나름대로 되게 분주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 2019년에 제가 미리 전해 짜놓았던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았고 시간 관계상 모든 거를 오늘 다 커버하진 않을 거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pay later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제를 나중에 하는 이 기능은 저희가 추가했던 게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자랑스러운 프로덕트였던 게 이게 아무래도 이 프로덕트를 냈는데 그 컨버전 자체가 한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뭐 홈런이라고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 좀 대박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Pay Later의 로드매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언제나 그렇듯 이제 사진이 설명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이 Pay Later라는 게 뭐냐면은
뭐 부킹닷컴이던 호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제 검색 결과 나오시고 호텔 고르시면 그 다음에 룸 타입 나오시고 마지막에 결제 창이 나오는데 그 Pay Later라는 이 옵션을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이걸 넣어봤더니 정말로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프로덕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이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도 뭐 사업이 정말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제 팀이 뭐 엔지니어도 50명에다가 제 아래 PM 5명이고 2019년도 거의 뭐 팀을 계속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 뭐 4, 4분기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뭐 그래프도 너무 많이 뜯어보고 데이터도 많이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2019년에 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어떤 골을 갖고 2019년을 들어갈까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췄었고 여러 가지 차트를 보니까 이제 이게 간단하게 이 funnel analysis라고 아시겠지만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이트에서 호텔을 클릭한 사람, 그 호텔을 클릭하고 룸 타입을 클릭한 사람, 그 룸 타입을 클릭해서 페이먼트 결제선까지 간 사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 장사가 너무 잘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검색창만 해도 하루에 진짜 몇백만 명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를 좀 냉철하게 판단할 때 제가 골 결정력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막상 결제창까지 와서 이 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하는 분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 그 1차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PM이 결국 아웃컴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회사도 크고 뭐 손님도 많이 들어오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 이제 승부를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골 세팅이 좀 확실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아, 컨버전이 거의 2019년의 테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하는 조금 특이한 방법은 이제 이제 골 세팅을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페이먼트 결제창의 컨버전이 뭐 35%였는데 뭐 제가 이제 카약이나 오픈 테이블, 프라이스라인 다른 PM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 컨버전도 뭐 한 30대 후반?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욕심을 내서 42% 정도로 잡았고요. 그거를 잡고 나서부터는 저는 이제 뭐 유저부터 먼저 만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PM을 하면서 남들과는 좀 차별화된 전략이고 그게 좀 잘 먹힌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PM이라는 게 결국 유저를 위해서 있는 거고 그래서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제가 이제 빌딩 밖으로 아예 나가서 유저를 만나고 있고요. 이제 2018년 겨울에 2019년 테마가 컨버전이라는 걸 정하고서는 우리 부킹닷컴 사이트를 진짜 누가 쓰고 있는지. 근데 보통 데모그래픽이 이제 뭐 미디움에서 로우 인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버 드라이버나 아니면 슈퍼마켓 가서 이제 캐셔 분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킹닷컴의 헤비 유저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무모하지만 이분을 한 30분 따라다니면서 이분 한 일을 다 도와드리고 결국은 30분을 따내가지고 이제 신층 인터뷰를 했고요. 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 한 분만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카고 공항에 그냥 랩탑 하나만 들고 가서 정말 랜덤하게 사람들한테 저 부킹닷컴 PM인데 제 상품에 대해서 좀 인터뷰 좀 해주세요라고도 했었고 이게 원어원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 빌딩에 이제 딴 테크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 이번에도 좀 무모하게 그냥 놓고 해가지고 부킹닷컴이라는 PM인데 그 어떤 뭐 10분만 제가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10분을 한 번에 모시면 또 저도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저를 만나면서 제가 2019년에 갖고 가는 골이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한테 의문을 던졌던 것 같고요. 물론 유저들이 많은 고민을 알려주셨지만 정말 페이먼트 페이지에서 가장 큰 페인 포인트가 이거더라고요. 아니, 캔슬이 가능한 호텔을 파는데 왜 자꾸 돈을 먼저 걷어가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만나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유저만 만날 게 아니라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해서 아까 뭐 11월, 12월에 좀 수동하긴 하지만 기사도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디지털 마켓에서 페이 레터가 뭔지,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마 오늘 강연 나중 부분에 여러 가지 리소스를 공유를 할 건데요. 또 요즘 워낙 시대가 좋아져서 이런 정확한 스태티스틱을 제공한 사이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데이터도 제가 좀 분석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골이 이제 컨버션이고 유저들한테도 그런 동의를 얻었는데 확실히 너무 생겼어요. 이거는 그러면 거의 2019년 테마로 가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하는 부분은 데이터입니다. 이게 정보 보호 때문에 제가 안타깝게도 이런 많은 정보를 X로 가리긴 했는데
뭐 여기 오늘 PM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오셨을 텐데 뭐 퀘리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게 뭐 제가 복잡한 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를 들었으니까 그거를 좀 입증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페이먼트 페이지에 정말 이 로우 미디엄 인컴이 오셨는지, 그리고 페이먼트 페이지에 있는 호텔이 정말 그 캔슬이 가능한 호텔들이었는지. 왜냐면 만약에 그 페이먼트 페이지에 이게 캔슬이 아예 안 되는 호텔이 많았다면 이 유저의 말이 어떻게 역으로 또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어서 자신을 얻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그 이해관계자를 제가 만나러 갑니다. 그 1차 강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킹닷컴 디렉터로 있으면서 매주 원어원을 해야 되는 팀이 한 14팀 됐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 7팀만 추려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해관계자랑 만난다는 거는 제가 시간을 뭐 따로 써서 만나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격주나 아니면은 뭐 매주 있는 원어원 체크인 시간에 마지막 5분, 10분 정도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한 번에 싹 정리하면서 피드백을 얻는 거죠. 이 피드백을 얻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 이해관계자한테 어떻게 보면 제 의견을 피력하는 이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 가설을 검증을 하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중에 엄청 까다로우신 분이 오퍼레이션 헤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들으시더니 일단 웬일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봐도 이번에 방향을 되게 잘 잡았고 근데 이분이 워낙 통찰력이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를 질문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페이레이터를 너가 구축을 했는데 오늘 부킹하고 3개월 후에 결제를 할 때 또 3개월 후에 만약에 그 크레딧 카드가 익스파이어 되면 어떡할 거야? 아니면 3개월 후에 데뷔 카드에 밸런스가 없으면 어떡할래? 그런 많은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고 있던 가설에 덧붙여서 많은 에지 케이스를 커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7개, 14개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의견을 피력하고 두 번째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해서 제가 너무 계속 진행을 하면은 약간 페이스를 놓치는 분이 있으실까봐 조금 고리타분하지만 아까 그 차트를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골 세팅하고 유저를 만나보고 제가 사전 따로 또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회사에 돌아와서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 가설이 입증이 됐다고 하면은 이해관계자를 만나면서 재편을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서포트를 받으면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뭔가, 뭐 자원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링 팀인데요. 그 자원이 뭐고 그 자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가. 왜냐면은 어떤 상품 중엔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본 상품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상품 중에는 뭐 서버에 되게 집중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뭐 자원,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몇 명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경험이 뭔지도 이해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이 지식들을 다큐멘테이션에서 이해관계자와 나누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자원은 뭐 사실 뻔하긴 합니다. 뭐 우리 팀에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몇 명 있고 iOS 몇 명 있고 클라이언트 몇 명, 서버 몇 명인데 제가 말씀드린 자원은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6개월 동안 공휴일이 얼마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휴가를 나가는 분이 얼마고. 왜냐면 이 자원을 그냥 100%로 시작을 하시면 거의 100에 100 그 프로덕트 런치 대회에서 못 맞추십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자원의 능력을 평가하시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키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프로덕트에 대한 아키텍을 좀 짜보는 편이에요. 제가 잠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엔지니어 분들이 워낙 똑똑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아키텍을 갖고 이거를 하십시다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PM이고 상품에 대한 비전이 있고 상품에 대한 뷰가 있는데 이 pay later라는 걸 하게 됐어요. 이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는 좀 PM으로서는 좀 충분한 자질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해보는 이유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PM으로서 이 프로덕트 하나를 런치하고 갈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저도 이 프로덕트 팀도 키우고 이 회사를 키우고 그러려면은 1년, 2년, 3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코드 퀄리티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상품만 내다 보면은 코드 퀄리티가 아무래도 좀 떨어져서 이제 택 대비 쌓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상품은 잘 런치하지만 엔지니어 분들한테 자꾸 페인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키텍을 고민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테크니컬리 분석을 다 하면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거고요. 다큐멘테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제가 분석했던 모든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다큐멘테이션의 목적은 이거를 뭐 출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 엔지니어, 아키텍트,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헤드분들이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 틀렸던 부분을 잡아주시면 사실은 이게 결국은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정보가 모이고 제가 정말 이거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은 사실은 저로서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부담스러운 이유는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이 중요한 사람들의 시간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14팀의 헤드 플러스 경영진을 제가 한 자리에 모아놓고 30분에서 45분 동안 제 비전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사전 작업을 많이 할수록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뭐 승인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아니면 여기서 어떤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이미 사전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으로 영어로 치면 약 kick the tir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차 바퀴를 한 번 더 차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야 이렇게 할 거고 우리 이미 너네랑 한 명씩 다 만나서 계획도 갖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발언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진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얼라이먼트를 하면서 이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2019년에 이제 뭘 해야 될지는 정말 명확하게 나왔었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그래프는 보지 마시고요. 뭐 그래프가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우선순위 정할 때 뭐지? 뭐 2x2 해서 뭐 코스트 대비 베네핏 아니면 인풋 대비 아웃풋. 뭐 물론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저의 한 킥은 그 2x2 하기 전에 저 나름대로의 2x2를 합니다. 그 2x2의 그 variable은 컴퍼니랑 커스터머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제가 PM으로서 손님을 대변하는 거는 회사에는 저밖에 없거든요. 아, 물론 이제 손님을 다들 신경 쓰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영진도 그렇고 뭐 저도 경영진 있었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 아니면 사업 개발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손님의 약간 이런 감성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가 프라이어리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뭐 힐턴 계열의 호텔이 너무 마진이 좋으니까 저희가 이걸 마크업을 하려고 한 거죠. 야, 이거 어차피 잘 팔리니까 10%만 더 붙이고 팔자. 뭐 좋은 아이디어고 저도 사실은 그 돈 버는 거를 좀 좋아하는 PM이라서 그 좋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락다운이 돼가지고 강아지랑 같이 있어서 좀 소음이 있었던 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 컴퍼니한테 이익이 있지만 손님한테 이익이 없거든요. 손님은 돈을 더 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거를 정말 해야 된다면 이건 좀 나중에 하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2x2로 조금 나중에 해야 되는 걸 좀 발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제가 암스테르담에 이제 한 일주일 출장 가가지고 거기도 중요한 분이 많이 계셔서 이제 2x2 컴퍼니 바이 커스터머라는 걸 하면서 여기에 이제 약간 좀 솎아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분석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비전이 있는 프로덕트 때문에 버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런 거는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좀 뭘 집중해야 될지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런 2x2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2x2 중에 effort랑 impact. 그래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죠. 그래서 high impact, low effort가 중요한 건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보다는 뭐 이렇게만 하면은 좀 약간 너무 뚱그름 같긴 해요. 그러면은 뭐 제가 지금 그 마우스로 보이는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고안해낸 포뮬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사실 좀 고안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해서 뭐 다른 그룹에서도 이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뮬러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그냥 분자 나누기 분모고요. 분자에는 손님에 대한 이익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익 나누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디벨로핑의 캐패시티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엑셀로 돌아가자면 중요한 거는 그 2x2로는 좀 약간 좀 앰비규어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나름 그 과학적으로 사이언티픽한 접근 방법으로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회사에 베네핏이 있다 하면은 제가 사이징을 할 때 이 프로덕트로 우리가 20만 불 벌면 1점, 뭐 20, 30만 불 벌면 2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커스트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 엔지니어링의 이제 에포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엔지니어 한 명이 스프린트 하나에 필요하다? 그럼 1점. 뭐 안드로이드 한 명 iOS가 필요하다? 2점. 또 이런 식으로 좀 포뮬러를 만들면은 토탈 스코어가 나오고요. 그럼 또 자동적으로 랭킹이 나오거든요. 뭐 다만 뭐 저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랭킹이 이제 나왔다고 이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미세한 투익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좀 오늘 지금 20분 동안 많은 말씀 드렸는데 아이디에이션도 하고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어도 다 뽑고 이해관계자한테 승인을 얻고 그거를 프레젠테이션 돌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좀 철저하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욕심이 이제 30분 안에 모든 거를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지만 정말 제 나름대로 제가 정말 실제로 했던 일들을 최대한 보여드리면서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미국 회사 특히 뭐 이런 트러블 테크 아니면은 뭐 핀테크에서는 어떻게 그 PM이 로드매핑을 하고 그 상품을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1월 3일에 봤던 거 로드맵은 이제 전체 그 직원을 상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엔지니어링 팀 아까도 말씀한 50명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뭐 모든 우선순위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딱 시작한다. 오늘부터 임플리멘트 시작한다고 하면 이거를 저희 팀이랑 나눠요. 이제 이거를 나누면은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왜 이런 거를 엔지니어링이랑 나누는지. 근데 제 경험으로는 로드맵은 사실은 뭐 프로덕트 팀, 그러니까 뭐 리더십, 파이낸스 이런 사람한테 중요하지만 저랑 결국은 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건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비전을 저는 확실하게 나누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 50명이 있고 그 50명마다 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이 피처가 뭐뭐가 있고 우리가 이 피처는 언제 며칠부터 어디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뭐 엔지니어가 50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실 이거 한 6팀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 6팀끼리 아무리 얘기를 안 해도 이것만 봐도 어떤 진행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차트도 나눠서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여태까지 이제 로드맵 얘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가 뭐 많이는 아니고 그냥 한국, 미국에서 한 최근 2, 3년 동안 100번 정도 강연을 하면서 그 가장 인기 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 좀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약간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 말씀드리는 게 뭐 약간 일을 되게 많이 한다고 들리시거나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정말로 9 to 5를 충분히 지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킨다는 건 뭐냐면 시간을 정말 좀 효과적으로 쓰는데 정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3가지 정도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포커스 타임이라고 해서 언제 가장 나의 프로덕티비티가 높은지.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좀 더 바뀌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2시간이 집중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2시간은 일단은 칼렌더를 좀 블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걸 블럭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 시간을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시간 나한테 프라임 타임이니까 웬만하게 중요한 일 아니면은 저는 이거 헤즈 다운으로 타임으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인데요. 사실은 뭐 제가 스마트한 게 아니라 선생님 제 역할은 스마트한 사람을 적시적소에 써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사람들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아키텍을 제가 와이트보드 짤 때 저 혼자 하면은 분명히 30분은 걸릴 건데 뭐 11월, 12월에는 좀 많이 슬로우하기 때문에 뭐 아키텍 엔지니어 그냥 잠깐 15분 정도 커피 챗 하면서 불러가지고 그분들만 짜면 사실은 30분 걸릴 거 15분에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얘 하나의 예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좀 많이 써서 제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를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래닝인데요. 이거는 뭐 프로덕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이 막 엄청 밀리고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한번 잠깐 쉬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기대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뭐 생각지도 못한 버그가 일어난다든지 정말로 생각지 않았던 파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물론 그런 일련의 그 일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플래닝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2019년 로드맵을 짤 때 2018년 11월, 12월에 일을 하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더 빨리 보고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뭐 2019년에 해야 될 일을 좀 많이 세이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뭐 테크 회사에서 디렉터로서 뭐 멘토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입사원 PM 아니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할 때 이 쓰는 차트인데요. 뭐 다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딱 여기 보라색 박스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say no, 그러니까 프로덕트 매니저라면 정말 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게 뭐 좋은 리스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보고 거절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절을 안 하는 PM이 과연 정말 훌륭한 PM일까라는 의문을 항상 갖고 있고 뭐 제가 감히 맞다 틀리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PM을 만나봤을 때도 이 거절하는 방법에 대한 그 전략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거절을 하면서 세이브하는 시간이 결국 저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15에서 20%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타이틀이 디렉터라서 로드맵에 50% 정도 많이 할애를 하고 프로덕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엔지니어들이랑 같이 일을 하지만 뭐 어서 PM 아니면 시니어 PM 같은 경우는 50%가 이제 프로덕트 빌드에 들어가고 뭐 35%는 뭐 비전은 뭐 이제 윗단에서 많이 오니까 이제 뭐 35%는 그분들이 뭐 데이터 분석 아니면 KPI 분석 정도로 아마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표보다는 이렇게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어떤 부분에 어떤 상황에서 say no를 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얘기만 들은 것 같은데 다행히 이번 2차 강연에는 Q&A 세션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자세한 부분은 Q&A에 넘어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룡님. 네, 30분 동안 한 개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비룡님께서 수개월 동안 준비하신 건데 30분 동안 충분히 모든 거를 이야기하지 못했었던 거를 그나마 Q&A를 통해서 한번 충분히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질문으로 저희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관계자 설득을 위해 기획 중인 신기능의 시장 규모, 시장성을 어떻게 파악하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사전 질문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첫 번째 질문 치고는 좀 너무 퀄리티가 있어서 좀 너무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해관계자 제가 사실은 이 Q&A를 보지 않고 강의를 준비했는데 다행히 궁금하신 부분이랑 제가 오늘 커버한 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매니저님 괜찮으면 제가 잠깐 제 스크린 다시 한번 쉐어해도 될까요? 네네네,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시장 규모랑 시장성은 제가 1차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시장 규모를 판단하는 거는 이것도 되게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규모를 뭐 어떻게 판단하려보다는 이 뭐 경영진이든 아니면 저랑 이해관계자한테 이 시장 규모를 얘기할 때 정말 현실적인 시장 규모 제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킹닷컴에 있으니까 뭐 이 토로 밸 저희 미국에서는 약간 템샘 쏨이라고 하는데 이 토로 밸브 마켓은 어떻게 보면 그냥 부킹의 마켓이죠.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부킹 사이즈고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트 된 거는 이건 온라인의 부킹 마켓. 근데 마지막으로 저의 쉐어 마켓은 아까 얘기한 B2B2C. 저는 사실은 B2C 마켓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B2B2C 마켓이랑 경쟁하기 때문에 이런 마켓 사이징을 할 때 포인트는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정말 명확하게 내 마켓을 이해하고 있고 내 쉐어가 얼마인지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뭐 이걸 정말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금융의 백그라운드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좀 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 마켓과 손님의 취향과 그리고 제 프로덕트 마켓핏을 좀 정확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관계자 아까 질문 다시 돌아가면 이해관계자 어떻게 설득하고 뭐 마켓 사이즈 어떻게 하십니까 할 때는 명확하게 마켓 사이즈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최대한 내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는 그런 어프로치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다음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개발, 파이낸스, 사업 개발, 리더십 검증을 하실 때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컨펌 받으셨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 질문이랑 비슷하게 사실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반가운 질문인 게 제가 이걸 보기 전에 준비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감히 검증 그 컨펌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아니면은 뭐 팀마다 분위기가 다르니까 뭐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뭐 사인 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일했던 부분에서는 이게 저도 뭐 리포팅 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비전을 끌고 가는 거라서 이거를 뭐 컨펌 받는다, 승인 받는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얼라인 한다가 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득을 받으려고 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전 작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의 얘기로는 연례팀이 있고 그 연례팀을 또 굳이 딴 미팅을 잡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미팅 중에 마지막에 제가 사전 작업한 거를 결과물로 내밀면서 중요한 거는 의도 같아요. 그래서 미팅의 의도가 뭐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자라는 동의가 아니라 저도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그 오퍼레이션 헤드분처럼 지적을 많이 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식으로 따지면 사전 준비를 많이 하고 사전 준비 많이 하고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의도가 이거 하게 컨펌해 주세요 보다는 이런 거를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놓치는 다른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 아니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 라는 걸 좀 검증을 하면서 사실 그 미팅을 나오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거는 요 정도면은 뭐 이렇게 한 10팀만 만나면 내가 프레젠테이션 넘어가서 발표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이해 관계자와 미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프로덕트 마켓 핏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시나요? 라고 물어봐주셨는데 두 가지 질문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까지 얘기하기도 이제 또 되게 또 다른 소재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고르 마켓 스트래티지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질문은 결국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뭐 최소한 뭐 최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인 상품을 낼 수 있느냐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강조하고 싶었던 건 유저를 만나는 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거는 결국은 첫 번째로는 내가 갖고 있는 가설이 과연 맞을까라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저도 이런 딜레마에 한번 빠졌던 것 같은데 제가 그 한 상품을 5년, 뭐 4년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상품 내가 제일 잘 알고 이 커스터머의 페인포는 제가 잘 안다. 근데 생각해보면 손님들의 그 어떤 페인 포인트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손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정말 그 페인 포인트나 에피타이저 듣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테스트를 하실 때 회사마다 아마 다르실 건데 그 테스트를 하는 그 모델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스트를 하실 때 그냥 뭐 레베뉴만 올라가고 컨버전만 올라간 이런 게 아니라 레베뉴를 올라갈 때 뭐 statistically significant을 보는 confidence interval이 얼마인지 뭐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파나 베타가 얼마인지 뭐 또는 이 테스트를 할 때는 5%, 10%만 먼저 테스트를 하고 이거 램프업을 50%를 올려서 할 건지 100%를 올려서 할 건지 왜냐면은 이 테스트가 암만 제가 사전 작업을 잘하고 반응이 좋다고 해도 저는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저희 특히나 부킹닷컴 같이 하루에 몇 백만 명이 오는 유저한테 한 번에 보여드리기 너무 리스크가 크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해서 유저에 대해 공부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게 테스트 할 때도 어떤 좀 스태티스틱,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좀 명확하게 이제 그 KPI를 정하고 또한 테스트를 할 때 그 램프업이라고 하죠. 약간 타겟 세그멘트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는 게 아무래도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비룡님 대답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리소스로 가설을 검증할 때 성공할 만한 프로덕트에 리소스에 집중하는 것이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랜선님께서는 프로덕트 개발 단계 이전에 MVP나 프로토타입으로 디맨드 테스트나 밸류 테스트를 진행하신 경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도 좀 엄청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프로덕트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저도 MVP랑 프로토타입은 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어떤 비전이나 그 내 계획을 이제 펼쳐 나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의를 얻을 때는
사실은 어떤 MVP 프로토타입으로 약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그거를 제가 미리 테스트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굳이 엔지니어랑 앉아가지고 코딩을 짜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제가 정말 MVP 아니면 그냥 해키 웨이로 그냥 어떤 간략한 상품을 만들어서 이 반응을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메인은 괜찮으시면 제가 그 스크린샷 한 번만 더 할 수 있을까요? 네네네.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또 알래스카 항공에서 제가 이제 운영했던 사이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오늘 이제 이 가장 이해를 쉽게 좀 그래서 약간 메이크업 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버튼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진짜. 왜냐면 이 버튼 때문에 정말 이 컨버전의 그 알파가 뭐 12, 스윙이 10% 20%라 하면은 그게 MVP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뭐 물론 제가 뭐 인비션 같은 걸 쓸지 아니까 거기서 뭐 MVP 만들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일단 인스펙터 가셔서 뭐 예를 들어서 제 가설이 너무 단순한 가설이긴 하지만 이 버튼에서 뭐 색깔이 갈린다 하면 이거를 굳이 뭐 엔지니어한테 가서 이거 만들고 A/B 테스트 한다게 하기보다는 뭐 일단 제가 뭐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캡처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색깔 하나 바꿔볼게요. 뭐 예를 들어 음, 지금 아까 빨간 이건 또 초록색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세 가지를 해서 요즘 또 온라인 유저 테스트 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돈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편하게 올립니다. 그냥 그 온라인 뭐 usertest.com도 있고 ux.com도 있고 해서 그런 데다가 올리는 거죠. 그냥 부킹을 이제 뭐 호텔 사이트를 부킹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어떤 그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하다못해 이 구글 맵에서 이 서치 뭐 이런 오로 컴플릿이라고 하잖아요 기술이. 그러니까 뭐 AU를 치면은 자동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나온다거나 그런 기술들도 지금 이 인스펙터나 뭐 구글 뭐 옵티마이즈나 구글 애널리티cs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충분히 이런 거를 그냥 PM 개인이 만들어서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서 어떤 그 반응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스크린 잠깐 스탑은 할게요. 그래서 그 다시 질문에 돌아가자면은 그냥 이렇게 해키하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요. 더 무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무식하다는 거지만 뭐 하다못해 그냥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호텔 검색한 결과가 만약에 맵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박스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뭐 엔지니어로 코딩을 짜서 보여주면 되지만 뭐 제 나름대로는 좀 더 간결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건 좀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냥 무식하게 프린트아웃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창에 맵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그냥 그 박스로 사진만 보이는 걸 하고 그냥 그거를 판넬에다 붙이고서 길에서 한 1시간 서 있어 봤어요. 스티커랑 해서. 근데 그러니까 정말 약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A/B 테스트의 결과가 아닐 때 그걸 갖고 회사에 가서 이거 했으니까 이거 그냥 바로 설치하자 그건 아니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린 프레젠테이션 들어갈 때 아니 이해관계자 얘기할 때 이런 고민을 해서 이런 가설이 있었고 이 가설을 내가 약간 쉽게 테스트 해봤는데 좀 뒷받침 되는 것 같아 정도로 써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약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프로덕트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만들어서 유저를 만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경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하니까 조금 더 이해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킹 홀디스는 프로덕트 현지화 단계에서 가장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핀테크에 있어서 사실 이 질문은 어느 회사나 되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왜냐면은 뭐 부킹닷컴도 뭐 이제 여러 나라에서 되지만 요즘 제가 페이팔에 이제 살아있는 벤모도 고민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이거 해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질문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질문에 저는 딱 한 단어로 답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유저입니다. 그러니까 현지화 당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는 진짜 유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물론 PM 뭐 어느 나라나 진짜 너무 바쁜 거 이해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바쁘시고 뭐 점심도 거르실 때도 있으시고 밤늦게도 일하시는데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정말 유저를 항상 내가 알아야 된다. 왜냐면 결국은 PM이 유저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유저를 제가 모르면은 정말 클리어한 방향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예가 있는데요. 아까 Pay Later를 이제 상품을 저희가 개발하면서 이제 유저를 만나봤잖아요. 근데 만나보다가 보니까 그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쪽은 이 돈을 지금 결제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할부 금융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100불짜리 호텔을 사면은 20불씩 5개월에 나눠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듣고 되게 생소하고 와닿지가 않았는데 제가 직접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마켓이 커서 미국에 있는 브라질 사람들을 앉혀놓고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니까 딱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브라질 가서 주유소 한번 가봐. 주유소에서 커피 한 잔 살 때도 할부를 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서 제가 뭐 자신도 좀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브라질에 지금 가면 할부 금융이라는 기회가 엄청날 것 같은데 나 브라질에 그냥 이틀만 보내줘. 그래서 정말 레드아이 타고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부킹닷컴에 브라질 말 이제 포르투기스 사시는 분들 듣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현지와 부킹닷컴이 브라질에 성공하려면 브라질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해야 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할부 금융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단어로만 설명드리면 유저고요. 그 유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아까 뭐 제가 굳이 브라질 안 가도 현지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국가마다 마켓하고 유저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유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들이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실시간 Q&A를 비룡님께서 혹시 지금 이게 기능상 Q&A가 안 보이기 때문에 비룡님께서 한번 골라주시고 그 메모장에 한번 보여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모니터를 쉐어를 하고요. 네, 이제 줌 기능 때문에 아무래도 Q&A는 호스트만 보인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Q&A를 읽기 시작하긴 했는데 30초만 주시면 제가 한번 훑어보고서 제가 대답하고 싶은 질문을 이제 옮겨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제 스크린 보이시나요, 매니저님? 네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일단 먼저 고른 건 이겁니다. 혹시 PM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항상 좀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항상 없잖아요. 뭐 아까 뭐 go-to-market strategy, 뭐 product market fit, 뭐 sizing 다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한 5군데 미국 테크 회사를 가면서 느끼는 것 딱 하나는 그 잘못을 했을 때 뭐 그게 진짜 내 팀에서 잘못을 하던 내 주위 사람 잘못하던 내가 잘못하던 어떤 남한테 어떤 책임 전가를 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물론 잘못을 하고 그 잘못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많이들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명확하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어떤 이슈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그 이슈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 정말 열심히 일했고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나랑은 전혀 연관이 없어. 뭐 우리 팀에서 일어났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가 소속한 팀에서 일어난 거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무조건 일단 누가 했어? 아니면 왜 그런 거보다는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일어났어?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어? 거기에 좀 집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역으로 뭐 질문에 뭐 두 번째 답변도 있는데 또 역으로 보면은 어떤 잘된 일이 있을 때는 그걸 크레딧을 가져가셔도 되지만 뭐 워낙 열심히 하시지만 보통 저는 크레딧을 다 나눠주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결국은 PM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스마트한 게 아니라 스마트한 사람한테 부탁을 드려서 어떤 프로덕트를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이 잘 됐을 때는 저는 그냥 명확하게 이거는 정말 이 팀, 이 팀 때문에 잘 됐습니다라고 정말 명확하게 그분들의 그 recognition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그리고 일단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것도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세션 2 중에 How to say no 파트가 있는데, 경영진의 의견을 매끄럽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정말 노 하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는 것도 어렵고, 물론 저도 되게
이런 걸 잘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베네핏을 가져다 준지 알게 됐고요. 일단 뭐 경영진이 가장 중요한 카운터파티이기도 하죠. 근데 거절하는 방법에서 제가 여기서 좀 제 주의를 끄는 건 매끄럽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는 이제 한국 문화도 이해하고 있고 미국에서 일하면서 미국 문화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지만 그 문제의 논점을 먼저 좀 파악을 한다면 사실은 이게 거절을 매끄럽게 하고 뭐 조금 울퉁불퉁하게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뭐 경영진의 뭐 성격과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저희가 모인 이유는 어떤 정말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고 그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좋은 상품을 뭐 우리 고객 위해 내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진이 어떤 거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뭐 결정 방법 너무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컴퍼니 앤 커스터머로 이게 2x2를 대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를 대보고서 나서 이게 과연 정말 우리한테 롱텀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절한다기보다는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좋은 게 의도를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런 분석을 해서 경영진이랑 다시 미팅을 들어가도 일단은 뭐 제 뭐 데이터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먼저 이 얘기는 꼭 합니다. 일단은 경영진이 날 믿고 이 팀을 맡겨줬고 그래서 경영진 덕분에 또 좋은 팀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미팅에서 나오고 싶은 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손님한테 최고의 방법으로 나오고 싶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PM이 나의 스트롱 포인트 오브 뷰를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PM도 항상 남의 얘기를 경청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제가 틀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일단 가고 그리고 의도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 커스터머를 위해서 이게 하는 게 확실하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렇지만 경영진이 만약 제안하는 게 있으면 나랑 얘기해보자. 대신에 얘기하는 접근 방법은 나는 A, B, C를 쓰고 싶다. 아까 얘기한 A 같은 경우에는 company by customer 2x2. 그 다음에는 뭐 prioritization으로 약간 정말 revenue는 얼마나 나오고 뭐 엔지니어링 얼마나 쓰고 그래서 약간 좀 논리적으로 끌어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인텐션을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인텐션보다는 follow-up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제가 노를 했다고 해서 이게 저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이 뭐 yes, no 그래서 yes 한 거는 하고 no 한 거 아니다가 아니라 이 경영진도 충분한 고민을 하고 이걸 저희한테 제안한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어느 정도는 제가 봐도 이게 좀 일리는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문을 열어놓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더 급해서 이거를 하는 거지 이게 싫어서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돼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 타임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 토픽은 잠깐 그 저장해 두고 있다가 다시 한번 뭐 3개월 얘기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커뮤니티를 갖고 3개월 후에 오히려 제가 경영진 찾아가서 얘기하죠. 우리가 그때 해결하지 못한 그 토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마음에 들면 예스로 제가 바뀌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 깨끗하게 노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의도를 항상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왜 이렇게 노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노를 했다고 해도 그게 정말 일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반드시 팔로우 미팅으로 그걸 예스나 노로 바꾸는 그런 어떤 약간 물고 늘어지는 그런 그 어프로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비룡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한 가지 정도만 더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그럼요. 잠시만요. 이것도 좀 재밌는 거고, 이것도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프로덕트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PM이 갖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이것도 회사마다 진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데이터는 프로덕트가 가져갑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또 한 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 많이들 PM이라면 제가 볼 때는 퀘리를 어느 정도 하는 거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PM이라면 퀘리를 꼭 해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다만 PM이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질 중에 어떤 데이터 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엔지니어 여기 분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SQL 퀘리는 좀 되게 단순한 특히나 엔지니어 분들은 너무 단순한 거기 때문에 뭐 PM 분들도 조금 시간을 투자하시면 쉽게 이제 램프업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데이터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시고 물론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만
두 번째는 이제 그 오너십을 갖는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 피라미드 기억하실 이 왜를 좀 물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오너십을 왜 갖고 싶은 건지. 만약에 이 회사가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아직 굵직하지가 않다. 뭐 물론 나중에 키우겠지만 뭐 그런 와중에 퀘리할 사람이 뭐 적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진짜 프로덕트가 들어가는 거고.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팀은 정말 머신러닝에 AI에 정말 특화된 회사다. 근데 이분들이 굳이 있는데 그걸 제가 나 퀘리를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할게.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 우리 회사의 상황을 좀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PM 이 데이터 측면에서부터 PM은 그냥 value added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primary goal은 아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이 value를 contribution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너십을 갖는 게 누가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어느 부분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을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가져갈 수 있는지 없다면은 그때는 이제 프로덕트 팀이 이제 오너십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웃컴 드리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랑 저랑 또 너무 그 유대 관계가 좋다면 일하는 그 워킹 리듬이 좋다면 둘이도 또 코 오너십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대답은 제가 좀 약간 다른 측면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퀘리를 좀 하실 줄 아는 게 엄청 도움이 되실 거고 두 번째는 뭐 오너십을 갖기 전에 어떤 부분이 오너십이 없고 그 부분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리님 감사합니다. 오너십도 좋지만 좀 더 크게 비전을 먼저 보고서 같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면은 좋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베리님,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툴 같은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너무 궁금하고 실제로 네, 시청자분들이나 참가자분들이 되게 어떤 이 PM 프로덕트 리드를 하고 계신 분은 어떤 툴을 사용하실까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툴 사용하시는 툴도 한번 보여주시면 좀 더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시간이 좀 많이 다 되는데 다행히 이제 Q&A까지는 뭐 다는 못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툴은 제가 사실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보이시겠지만 뭐 기업이나 인텔리제이 이거 다 사실은 뭐 아나콘다도 그렇고 포스트맨 뭐 포스티코 다 있는데 제가 이런 테크니컬 툴은 오늘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건 회사마다 이미 플랫폼이 다른데 그 회사에서 쓰지 않는 거를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PM에 대한 강연이었기 때문에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툴을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저의 타임 매니지먼트랑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뭐 프라이어리 연관이 있고 이건 저 개인적인 겁니다. 물론 지라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아사나 같은 걸 써보셨으면 이런 칸반 스타일의 그 템플릿을 많이 보셨을 건데 저는 그냥 단순합니다. 오늘도 이거는 이제 2019년에 한 거지만 뭐 최대한 단순하게 그냥 해야 되는 거, 하고 있는 거, 한 거, 그리고 내가 노한 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1, 2, 3, 4, 5는 그냥 간단하게 월화수목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직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CEO가 저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했다. 뭐 그러면 저는 이제 바로 중요한 건 이걸 바로 쓰는 게 중요해요. 바쁘니까 이걸 놓치면은 깜빡하거든요. 제가 해야 될 일을. 그래서 CEO 데이터를 하고 만약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옮겨. 이게 만약에 끝났으면은 다시 놓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 마케팅 팀에서 뭐 죄송한데 마케팅 팀을 뭐 콜아웃 하는 거 아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팀에서 뭐 고르마켓 스트래지를 해달라고 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고르마켓 스트래지 이번 분기 테마가 아닌데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이거를 뭐 노로 하기 전에 준비를 해놓죠. 여기다가 뭐 준비할 거. 아까 말 노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걸 왜 내가 볼 때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이게 정말 필요하면 왠지 나한테 설명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메일을 왔는데 그분이 그래 뭐 거스 네 말이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진짜 과감하게 이거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매주 월요일부터 이 게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스프린트나 애자일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뭐 스토리 포인트 있는 거 저 나름대로도 항상 이거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개를 제가 그 주에 노를 했나. 뭐 오해를 피하시기 위해서 노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노를 해야 되는 적절한 타이밍에 하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레트로 회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레트로라고 하고 우리나라 회고라고도 하는데 뭐 이제 회사마다 지금 뭐 스크럼 마스터가 있으신 분도 있고 뭐 프로덕트 오너가 스크럼 마스터까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그 funretro.io에 정말 재밌는 레트로가 많아요. 그래서 레트로야 뭐 당연히 회고긴 하지만
뭐 레트로 리더를 바꿔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포맷을 바꿔서 하다 보면 정말 레트로를 왜 하는지 이해하게 되고 레트로는 결국은 똑같은 시를 반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매일 더 나아간 방향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가장 예를 들어서 세일보트 그러니까 돛담배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우리 배가 어떻게 더 빨리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좀 닷을 내려서 어떤 게 우리를 자꾸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갈 때 빙하가 있으면 어떤 위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지 근데 이런 식으로 재밌는 템플릿이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근데 이 루시드 차트라고 아까 제가 아키텍 그 화이트보드를 잠깐 그렸잖아요. 근데 워낙 제가 악필이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도구를 써서 이거 클릭하면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트로 얘기를 들은 거죠. 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같은 건데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백엔드에서 어떤 API 콜을 쏘는지 그래서 이런 걸 좀 준비해서 가면 아무래도 뭐 특히 엔지니어링 분들이랑 얘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이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이 스태티스타라는 것도 엄청 미국에서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모든 데이터를 돈 주고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이트 가서 원하시는 데이터가 많아서 또 이런 것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딱 다 됐는데 이 스크린 캡처하는 이 클라우드 앱인데요. 제가 왜 굳이 이게 아마 무료거든요. 좋아하냐면 이 스크린샷을 제가 한번 해보고 지금 스크린샷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이건 이제 슬랙은 아니지만 제가 스크린샷 하고 나서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커맨드 B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스크린샷이기 때문에 특히 슬랙은 연동이 돼서 이게 프리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앱이 있으시면은 굳이 뭐 사진을 데스크탑에 저장했다가 다시 업로드하고 그런 불편이 없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카피 클립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PM도 그렇고 하루에도 카피 페이스트 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카피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최근에 카피 페이스트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제가 한 2시간 전에 했던 부분을 그냥 클릭하시고 똑같아요. 그냥 여기다 커맨드 V 누르시면 카피 페이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툴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좀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께 다시 네. 넘기겠습니다. 네, 거스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방금 윈도우 유저로서 다시 한번 감탄을 했던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약간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면은 괜찮을 거고 제가 점심시간에 또 저희 미더에 참가해주신 신청자분들께 너무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퇴근 후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거스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